작년에 아마존이 24조를 투자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OTT 콘텐츠에 가장 많은 투자하는 기업이 넷플릭스가 아니라 아마존이라는 거죠. OTT로 고객을 로그인해서 또 OTT 자체가 광고가 되기 때문에. 자, 이번 시간은 쿠팡이 지금 성장사업이라 그러죠. 이 4개의 성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조금 잘 나가고 있는 부분은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도 올라가고 영업 흑자도 지금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름 잘하고 있는데 나머지 3개 분야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 쿠팡 대만 사업이라든지 팝패치 같은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아직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 투자라는 단계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영업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투자금이 집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오늘 얘기 드릴 OTT 서비스인데 쿠팡 플레이죠. 쿠팡 플레이를 통한 OTT 서비스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돌풍을 일으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정도까지 투자를 해가지고 과연 쿠팡이 여기서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까?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쿠팡 플레이,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 가장 컸던 넷플릭스, 또 하나는 이제 아마존까지도 살짝 한번 비교해 보면서 이런 OTT 서비스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국내 OTT 전쟁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년도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쿠팡 플레이 앱 사용자 수가 830만 명입니다. 국내 OTT 사용자 수로는 2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티빙을 누르고 2위를 달성을 했고요. 쿠팡 플레이 앱 사용자 수가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는 이 넷플릭스하고도 격차가 지금 조금씩은 좁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1000만 명이 넘는, 1200만 명대가 넘는 그런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는 격차를 많이 좁혀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3위 티빙과는 2배 차이죠. 3위 티빙과 2위 쿠팡 플레이는 2배 넘는 사용자 수 차이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1위와 2위의 싸움, 뭐 그런 싸움이 좀 더 이제 조금 이게 지금 좀 진지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고, 티빙이라든지 웨이브라든지 디즈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500만 명도 사용자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경쟁에서 지금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넷플릭스와 이 이 쿠팡 플레이의 차이도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약간은 조사 기간마다 다르긴 한데, 지금 24년도 3월 달에 넷플릭스가 1125만 명이었고요, 사용자 수가. 쿠팡이 830만 명이었기 때문에 이제 최소 격차까지 따라왔습니다. 원래는 지금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한 800만 명? 사용자 수가 뭐 80만 명 대 900만 명이었으니까 800만 명 이상 벌어졌다가 지금은 800만 명 대 1100만 명, 300만 명대로 축소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쿠팡 플레이가 넷플릭스를 추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긴 요금제가 지금 쿠팡과 넷플릭스를 비교해 본다면 쿠팡은 7,890원. 물론 인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속도가 어떨지는 봐야겠지만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17,000원 요금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비용 부담이 있고, 티빙도 17,000원, 유튜브 프리미엄이 14,900원, 디즈니가 13,900원. 그런 식으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 그리고 이 가격이라는 게 사실은 이 OTT 서비스를 보기 위한 게 아니라 배송을 받기 위한 서비스의 부가 서비스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사용자 수를 확보하는 뭐 좋은 또 재료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또 최근에 OTT의 트렌드가 바로 스포츠입니다. 물론 드라마 같은 경우도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면서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스포츠 콘텐츠를 확대하면서 MZ세대들을 공략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OTT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쿠팡 플레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뭐 이런 이 프리미어리그 경기 중계라거나 손흥민 뭐 경기라든지 아니면 국가대표 경기라든지 혹은 뭐 이런 뭐 티빙도 마찬가지고 다 어떻게 보면은 프로야구 중계를 하기 위해서도 많은 돈도 쓰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스포츠 콘텐츠를 잡는 그러한 OTT들이 많은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실시간 스포츠 중계가 구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구독자들이 53%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드라마에서 남성 고객들, 젊은 남성 고객들을 잡기 위한 이 두 번째 전쟁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쿠팡 플레이 같은 경우가 그래서 투자를 갖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년에 한 2천억 넘게 투자가 되는 것 같아요. 이 OTT 시리즈와 스포츠 콘텐츠에. 거기다가 지금 쿠팡 플레이가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2025년, 26년 시즌부터 6년간 중계권을 따왔는데 무려 4,200억을 씁니다.
4,200억으로서 독점 중계권을 따냈는데, 그동안에는 스포티비가 중계를 했었죠. 스포티비가 중계를 했었고, 일정 부분은 네이버 프라임 멤버십,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들어가면은 손흥민 경기를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활용을 했었는데, 이제 네이버가 그걸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도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마찬가지로 어려질 수도 있고, 반면에 쿠팡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좋은 뭐 실탄을 확보를 갖다 했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6년간 4,200억, 1년에 700억인데 이게 과연 적정한 가격인가? 거의 한 2배 이상 주고 이전에 스포티비가 했던 것보다도 인수를 갖다 했던 것 같은데, 이 프리미어 중계권료가 사실은 이 손흥민의 전성기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게 전 솔직히 말하면은 과연 이전에 스포티비나 네이버가 했던 것만큼 파워가 있을까? 왜냐면은 지금 에이징 커브가 33살부터 오기 시작한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과연 손흥민이 내년도에도 뭐 토트넘에서 뛸지 아니면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보는 거는 물론 황희찬도 있고 다른 선수도 있지만 거의 90% 이상이 손흥민 경기를 보기 위해서 거기 이 프리미어리그 중계를 보는 거지, 만약에 손흥민이 만약에 무슨 뭐 유럽 리그, 이탈리아 리그라든지 스페인으로 가면은 또 그 시장을 갖다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쿠팡이 25년부터 31년 정도, 32년? 그때는 손흥민의 경기가 없을 때인데도 그 기간까지도 감안해서 4,200억을 썼다는 거는 오버슈팅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뭐 당장에 25년도 정도에는 일정 부분 손흥민이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이 활용할 가치는 있겠지만, 4천억이라는 거는 조금 너무 오버슈팅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물론 이제 이게 약간 나눠서 본다는 얘기는 해요. 이 OTT 관계자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이걸 가지고 무료 시청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아니고, 손흥민 경기를 볼 수 있는, 즉 프리미어 리그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멤버십이 따로 생길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 수익원을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도 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그 부분이 좀 불투명한 상황이다라고는 볼 수 있어서, 제가 여기에서 약간 OTT 서비스 쿠팡 플레이가 좋은 면이 분명히 있는데, MZ세대도 끌어들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 또 이제 활성 고객들에 대한 사용률도 많이 늘리면서 쿠팡의 매출을 늘리는데 1등 공신한 거는 분명히 맞지만, 좀 이런 과도한 투자가 결국에는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에는 좀 우려를 좀 해보는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은 쿠팡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OTT 서비스가 목적 구매라고 그러죠. 목적 시청이 아니라 그냥 그 쿠팡 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시청하는 거지, 꼭 의도적으로 시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 쿠팡 플레이 사용자들이 주기가차 OTT 보면 유튜브하고 물론 넷플릭스가 1등인데 압도적으로 1등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은 주로 목적형으로 내가 반드시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보는 거지만, 사실은 쿠팡 플레이라든지 티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약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 쿠팡 플레이가 오히려 가장 약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많은 그 OTT가 있는데 OTT 서비스 중에서 단 한 개만 선택하면은 뭘 쓸 거야 라고 했을 때, 단연 압도적으로 1등이 넷플릭스가 나오고, 사실 그런 면에서 쿠팡이 플레이가 뭐 지금 사용자 수는 2등이지만 거기에는 4등, 5등으로까지 밀려버립니다. 사실은 거기에 이제 많은 서비스들이 있는데, 뭐 유튜브도 있고 물론 뭐 티빙도 있고 웨이브도 있지만, 오히려 쿠팡 플레이를 네가 이걸 갖다 돈 내고 본다면은, 똑같은 돈 내고도 본다면 볼 거야 라고 물었을 때는 그렇게 충성 고객이 많지가 않다는 게 쿠팡 플레이의 가장 큰 약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반면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쿠팡이 1년에 투자되는 금액이 밝히진 않지만 연간 한 2천억 내외라고 본다 그러면은, 콘텐츠 투자도 있고 스포츠 투자도 있고 여러 가지 투자가 있지만, 연간 2천억 정도로 투자하는 쿠팡에 비해서 넷플릭스는 연간 투자액이 무려 22조입니다. 쿠팡에 무려 100배를 투자하고 있고요, 콘텐츠에. 한국 시장에만 4년간 3조 2천억을 지금 투자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한국 시장에서 나오는 오리지널 콘텐츠만 하더라도 1년에 수십 개의 콘텐츠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진짜 아주 우리가 정말 극장에서만 볼 수 있는 최고의 배우들, 뭐 손석구라든지 뭐 여러 구교환이나 진짜 뭐 김윤석 배우라든지, 요 최근에는 뭐 진짜 탑 클래스 배우들은 모두 다 출연을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넷플릭스 외에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쿠팡도 그래서 가끔씩은 뭐 이렇게 뭐 탑클래스 배우들을 섭외를 하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OTT 드라마 하나 만드는데 보통 요즘에는 200억이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드라마를 제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런 뭐 게임 오락물 같은 경우 그쪽으로 치중을 하는 그런 면이 좀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쿠팡이 이 OTT 드라마 시리즈라든지 스포츠도 물론 뭐 쿠팡 플레이에서 뭐 그 손흥민 경기를 중계하는 부분은
분명히 좀 장점이 되긴 되겠지만 스포츠 콘텐츠만 하더라도 사실은 넷플릭스 같은 데들은 어마어마하거든요. 레슬링 하나만 중계하는 데만 하더라도 몇 조를 들여가지고 중계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쿠팡과 넷플릭스의 콘텐츠만으로 비교한다면은 100분의 1밖에 투자비가 안 나오는 쿠팡이 넷플릭스하고 1대1로 상대할 수가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참고로 주요 OTT 업체들의 영업이익으로 본다 그러면은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그 글로벌로 봤을 때 이 영업이익이 한 9조 원, 22년도에 7조 원, 21년도에 8조 원, 20년도에 6조 원. 진짜 굉장히 큰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넷플릭스 글로벌에서 나오고 있는 이 수십조에 달하는 영업이익이 다시 그 컨텐츠를 만드는 그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감내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지만, 뭐 이런 티빙이나 웨이브나 쿠팡 같은 경우에는 한결같이 적자가 굉장히 큽니다. 티빙만 하더라도 지금 3개년 동안에 거의 한 2천억에 육박하는 적자가 나고 있고, 웨이브도 마찬가지로 3개년 동안에 거의 2천억에 육박하는 적자가 나고 있고, 쿠팡도 마찬가지입니다. 쿠팡은 티빙이나 웨이브보다도 더 큰 적자가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발표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이 영업이 흑자 구조를 굉장히 유지하고 있는 이 넷플릭스에 비해서 국내 티빙, 웨이브, 그 다음에 쿠팡 3사가 연합을 하더라도 결코 쉬운 싸움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콘텐츠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 넷플릭스 충성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단 하나의 OTT만 이용해야 된다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압도적으로 62%가 넷플릭스 선택했고요. 2등이 티빙 21%, 3등이 쿠팡 플레이입니다. 근데 7%밖에 안 돼요.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쿠팡 플레이가 2등이고 800만 명이 넘고 티빙은 그거에 반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OTT를 시청하는 고객들이 느끼는 거는 이 쿠팡 플레이는 티빙보다도 훨씬 더 콘텐츠가 못 따라간다. 그냥 거의 공짜니까 본다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따진다면은 쿠팡이 이 OTT 서비스를 제대로 이 연착륙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이루고시켜야겠죠. 제대로 이루시키려면은 진짜 몇 조 단위의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쿠팡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나왔지만 지금의 쿠팡은 굉장히 어렵죠. 시커머스에 대한 공습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공정위에 대한 벌가금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외적으로도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영업 적자가 지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이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또 더 많이 집행이 된다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쿠팡에 따라갔던 모델이 바로 아마존인데, 저는 김범석 의장이 여태까지 잘해왔던 부분은 아마존에 좋았던 부분은 잘 따라갔습니다. 근데 OTT 서비스 왜 하냐고 아마존에 물어보면은 신발 한 켤레 더 팔라고 얘기합니다. 아마존이 오리지널 콘텐츠에 투자하는 돈이 연간 24조입니다. 이거 숫자가 좀 깜짝 놀랄 숫자인데, 어떻게 보면은 넷플릭스가 진심인데, 넷플릭스는 OTT 회사고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회사인데, 근데 넷플릭스가 1년에 22조를 투자했는데 작년에 아마존이 24조를 투자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OTT 콘텐츠에 가장 많은 투자하는 기업이 넷플릭스가 아니라 아마존이라는 거죠. OTT로 고객을 로그인해서 다시 그 고객들한테 물건도 팔고 또 OTT 자체가 광고가 되기 때문에 그 광고를 엄청난 비용을 받아가지고 또 팔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아마존은 그 부분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아마존 프라임 회원을 대상으로 가입 이유를 조사해 보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89%가 하루 배송이고 그 다음에 57%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일 정도로 이 시장에서도 이미 굉장히 큰 단단한 충성 고객을 잡았다는 거죠. 그 아마존 프라임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존은 이런 서비스 해주기 때문에 온라인 상품 가격이 비싸더라도 사겠다는 고객이 굉장히 많고 또 일반 회원보다도 아마존 프라임 고객의 그 소비 성향이 4배 이상 더 많은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아마존 콘텐츠, 그 다음에 아마존의 무료 배송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모든 그 서비스를 다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에 녹여가지고 그 프라임 회원들을 증가하기 위해서 아주 전략적으로 잘 활용을 했었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에 연간 영업이익만 80조가 넘게 나올 정도로 단단합니다. 연간 영업이익만, 뭐 진짜 분기에 지금 1, 4분기 때만 하더라도 지금 뭐 거의 한 20조 가까운 영업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1년에 80조가 나오는 회사로 변모했기 때문에 이런 투자비가 전혀 부담이 되지 않겠죠. 이런 집행을 다 하고 나섭니다. 아마존 프라임, 아마존 콘텐츠, 뭐 이런 아마존 물류 서비스 이것들에 대한 비용을 다 집행하고도 연간 80조 이익이 남는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로 마진까지도 지금 다시 내려갈 상황에서 그 수천억에 달하는 투자 비용을 넣고 투자 비용을 넣었을 때 과연 그러면은 이 티빙이나
아니면은 뭐 넷플릭스, 티빙하고는 어느 정도까지 견줄 수 있겠지만 넷플릭스를 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오랜 시간과 고통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OTT 시장, 그 OTT 전장에서 사실은 저는 긍정적인 면은 이 고객을 락인하거나 아마존 프라임, 쿠팡 이 와우 멤버십을 통해 가지고 이 전체적인 객단가도 늘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선순환 효과가 있지만 여기에 많은 비용을 투자했을 때는 오히려 굉장히 큰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거는 쿠팡의 성장 사업 중에서 일부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쿠팡의 두 번째 성장 사업 팟패치도 있고요. 세 번째 성장 사업 대만 사업도 있는데 여기서만도 연간 적자액이 7천억에서 8천억 정도는 충분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상 나오고 있어요. 즉 지금 쿠팡이 하고 있는 세 가지 서비스, 쿠팡, 이 플레이, 그 다음에 팟패치, 그리고 대만 이 로켓 배송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에서 연간 적자가 1조에서 한 1조 2천억 그 이상 지금 나올 거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쿠팡 재무팀에서 그걸 갖다 측정을 해가지고 올해 1조 이상 적자가 나올 거라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증가하면 증가했지 더 축소되지 않는 상황인데 그걸 추정했을 때는 작년처럼 적어도 연간 뭐 6천억에서 아니면은 뭐 7천억 이상의 흑자가 나왔을 때 그럴 때 그런 집행이 가능한데 올해 지금 2분기에 영업 적자로 순이익이 적자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본다 그러면은 아마존이 이 상태로 그런 계획된 적자 전략을 계속한다 그러면은 올해 굉장히 큰 적자 구조로 빠져나가면서 뭐 이런 뭐 기업 가치도 그렇지만 이 운영 자체도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